고전소설 매화전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40번 보기 먼저 보러 갈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고전소설 속에 삽입되어 있는 시는 산문 속에 시가 들어가 있다. 서사 맥락 속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인물의 심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거나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전개시키기도 하고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고 분위기 형성도 하고 인물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온통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딱 1학년 문제 같은 지문인 것, 보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 2, 3, 4, 그 다음에 5, 6, 7. 요 7개 중에 A, B가 어디에 해당할까 그냥 그것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돌아올게요. 내가 너무 빨리 화면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니? 괜찮나요?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줄거리.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앞부분 줄거리 그냥 패스하고 바로 넘어가시는데 아니에요. 앞부분 줄거리, 중략 줄거리, 뒷이야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거거든요. 경기도 장단에 사는 선비 김주부는 무남동녀 매화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주부가 아버지, 부. 무남동녀 매화는 딸. 조정의 간신들이 김주부를 해치려고 하자 김주부와 조정의 간신들 갈등 구조. 그는 매화를 남장시켜 길거리에 두고 부인과 함께 9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이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딸, 아빠가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남어. 이건데. 부모를 잃은 매화는 조병사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 공부하면서 성장한다. 어쨌든 요 아저씨가 매화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고 있는 거죠. 조력자. 그 집 아들 양유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유도 지금 매화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이때 양유가 혼란스럽냐? 양유가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들어오는데 매화가 울고 있어서 양유가 말하기를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는가? 아마도 무슨 사연이 있지. 너 왜 울어? 오늘 요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고 하니 그 일이 그런가 싶던데 남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너 원래 여자라고 하는데 소문이 있던데 너 여자 확실해? 매화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하니 슬프리요. 여기에서의 어린아이는 누구? 매화,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엄마 아빠 생각해서 울었어.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라고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지 남자 옷을 입고 남을 속이겠는가. 본디 골격이 연연해서 부드러워 생각 없는 사람들이 나보고 여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크면 골격이 웅장해져. 그때 남자인 게 분명할 거야. 아닌데? 라면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그것이 나 여자다를 부정하고 있죠. 단정히 앉아 풍월 글을 읽으니 소리가 웅장하여 호치를 들어서 하얀 이를 들어서 옥반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목소리는 또 남자 목소리를 잘 냈나 봐요. 양유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남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풍월을 읊는 소리를 듣고 이향이 만당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이었다. 뭐 그렇게 나한테 매정하게 얘기해. 이때는 놀기 좋은 춘3월이라 배경 이야기를 해주죠. 봄이네요. 봄 하면 어떤 계절이에요? 사랑이 싹 트는 계절이지. 춘풍, 봄바람을 못 이겨서 양유가 매화를 데리고 경계를 따라 놀더니 야 매화야 우리 요즘 날씨 너무 좋은데 놀러 갈래? 서로 풍월을 지어 화답하매 매화가 양유의 글을 받아보니 하였으되 요.   요거는 양유가 쓴 글이죠.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무슨 말이야? 양유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즐거워 요즘. 근데 너는 왜 즐겁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시를 쓴 거죠. 그래서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보았더니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매화가 쓴 거죠. 양유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매화가 일종의 뭐예요? 답까지 답답. 답글.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했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비, 원앙새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잠시만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었겠구나.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의 욕이 될 것이니 이 시절의 예절은 뭐냐면요. 결혼을 할 때 양가 부모가 상대편 집안에 중매쟁이 없이 결혼하면 굉장히 그거를 자기 집의 모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이런 거였어요. 어찌 불효짓을 하겠는가?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 한다면 낸들라니 좋겠는가? 나 부모의 명령을 받고 싶어. 너네 엄마 아빠의 허락받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찾아서 허락받고 싶어. 양유 희색이 만연하여 가로되 희색이 만연하다. 완전 이 벌어지고 있죠? 기분 좋아. 그대의 말이 당연하도다. 오케이 내가 우리 아버지 허락받아가지고 볼게. 이때 12옥란이 급히 와서 말하기를 외당에 상객이 왔으니 생원님이 급히 찾으십니다. 여기에서의 상객은 손님이고요. 여기에 생원은 누구? 양유 아버지야. 양유가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상객이 있었다. 말하기를 두 아이의 상을 보라. 한 상객을 보니 매화 여잔데요. 병사가 말하기를 잘못 봤어. 어떻게 여자야? 딱 봐도 남잔데 하여튼 눈치하고는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는데 내 눈을 어찌 보겠는가 라면서 이 여자야 남자 옷 입었는데 매화가 무료하여 학당에 돌아갔다. 양유의 상을 보고 말하기를 내 뒤에 곧 일국의 재상이 되겠지만 불쌍하다. 나이 16세 되면 우와 세상에 이런 악담이 어딨냐. 호식할 상이다. 얘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어찌 불쌍치 아니하겠는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전보는 애 손님 해가지고 내 아들 보여줬더니 너네 아들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열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꺼져.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했더니 한두 걸음에 인홀불견이라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는 전기적 요소죠. 그러니까 이 상객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비범한 존재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이상에서 살펴봤더니 상객이 앉았던 자리에 풀로 붙여놓은 편지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어머 양유와 매화가 부부가 되지 않으면 임진 3월 초 3일에 필연 호식하리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양유와 매화를 부부로 만들어 얘네를 결혼시켜라 이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상객이 도와주는 거겠지. 병사가 크게 놀라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말했어. 매화 일로 와. 너 보고 여자라고 하니까 이상했다. 아무리 봐도 너 남자이거든. 두 번 절하면 말하기를 소녀가 어찌 기망 속이겠습니까? 저 여자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고 있네. 일찍이 부모를 여위고 일신에 감출 길이 없어 남자 옷 입고 그대를 속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속인 거 죄송해요.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굽실굽실. 병사가 크게 놀라 크게 말하면서 더욱 기뻐하며 말하기를 야호! 잘됐어 잘됐어. 크게 놀라며 크게 기뻐해. 여자인 거를 알게 됐으니까 놀란 거고 크게 기뻐한 거는 얘네들이 결혼시키면 아들 안 죽어도 돼. 오늘부터 내 당에 들어가 출입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남녀를 구분해주고 있네요. 구별해주고 있어. 너 이제 여자로서 인생 살아. 매화의 손을 이끌고 내 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 아내에게 말하죠. 매화가 여자래.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아녀자로서의 할 일을 잘 가르쳐.
최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면서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가 외당에 나가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아들, 매화 여자인 게 확실해졌어. 이후에 멜화와 더불어 한자리에 앉지 말라. 어떻게? 남녀 유별하니까.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니요? 에다가 빨간색 밑줄 그어 놓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이죠. 서술자가 개입했습니다. 용어 2개 쓸게요.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편집자적 논평. 고전소설에는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서술자가 한 말이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양유도 아니고 매화도 아니고 양유 아버지도 아니고 서술자밖에 없겠네. 근데 막상 찾으라고 하면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술자에게 편집자적 논평 들어가는 거 1번 첫 번째. 큰 따옴표 없어야 돼. 없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술하는 부분 중에 2번 서리법 쓰여져 있는 문장 찾으면 그거 거의 99% 서술자의 개입이야. 거의 100%라고 해도 괜찮아. 그 다음 3번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어찌 이런 말 들어가면 돼. 어찌 이런 말 들어가면 돼. 근데 3번까지 갈 것도 없이 1, 2번 내에서 서술자의 개입 들어가는 부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서술자의 개입이 뭔지 얘기는 해주셔야지. 알았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논평해주는 거야. 쟤 불쌍해. 쟤 잘됐어. 상황이 어마무시하게 안 좋은데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부분 서술자의 개입.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내신용이면 보기에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그것이 들어간 부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니면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간 부분에 기역, 밑줄 해주고 같은 표현법이 들어간 거 1, 2, 3, 4, 5번 이렇게. 차설이라 각설, 차설 비슷한 말로 각설하고 됐고 독자분들 조금만 기다려. 잠깐 다른 얘기 할 거거든 이라는 말이죠. 차설, 각설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간이나 장소가 살짝 변할 거예요.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음에 그러면 아버지 말 엄청 잘 듣고 있네. 시서의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난리 났다. 지금 양유가 온통 가슴이 두근두근 매화 생각밖에 없어요. 월명사창 빈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합니다.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니 부모의 명 뭔데요? 너네 둘이 같이 있지 마라. 서로 구별해 있어라.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 마. 누구로 하여금 공부하며 누구로 하여금 놀잔 말인가. 말 되게 어렵네. 누구와 함께 공부하고 누구와 함께 논단 말인가. 친구 너밖에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한탄할 때 최씨 부인이 양유의 계모라. 매화의 임무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이 있음에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를 꾸미더라. 여기에서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 확인할게요. 여기에다 족보 살짝 씁시다. 김주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있지. 둘 사이에 매화가 태어났겠고요. 그 다음에 조병사라는 사람이 있고 처가 있었어. 처. 원래 본처가 있었지. 그 둘 사이에 양유가 태어난 거고 본처는 죽고 조병사가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게 누구야? 최씨. 최씨는 어떻게? 남동생이 하나 있어. 근데 이 남동생이 결혼했는데 남동생의 아내가 죽었어. 병들어서. 그래서 최씨. 조병사는 이야기하죠. 매화와 양유랑 둘이 결혼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씨가 봤었을 땐 매화가 너무 이뻐.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유한테 주느니 차라리 내 남동생하고 결혼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서 최씨에게 말하기를 조병사가 둘째 부인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상객이 요래요래 해서 길흉이 어찌하겠는가. 매화는 양유랑 동갑이고
인물이 비범하지가 않아. 양요와 동갑이고 인물이 비범하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혼사함이 어떠하리요? 라며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네. 부인이 변세, 얼굴빛을 싹 바꾸고 말하기를 남편한테 병사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양요는 사부의 후계요. 외하는 유리걸씨가 하는 아이입니다. 근본도 알지 못하고 어찌 생긴 것만 탐하겠습니까? 이 틀린 말은 아니야. 병사가 옳다고 여겨. 그러면은 결혼 못 시키겠는데? 아니라 일 후에 장단골에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리라. 얘가 어느 집안 딸내미였는지 가서 조사해봐야 되겠어. 양반집 딸내미였다라고 하면 집안이 괜찮았다라고 하면 아들하고 혼사시켜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뒷이야기는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닌데 라면서 개화가 남자 몰래 만나는 것처럼 꾸며서 개화 쫓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엔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흘러갈 거예요. 됐을까? 네. 일단 쉴 타이밍도 잠깐 됐고요. 41번 문제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41번 아닌데? 그렇지. 어디 갔어? 오케이. 38번이죠.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자, 확인할게요. 소설인데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본 게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은 다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지적 서술사 시점. 그래서 현대소설이라고 물어보면 몇 인치 무슨 시점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고전소설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자, 확인할게요. 첫 번째, 사건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체되고 있다? 틀린 얘기예요. 이거 거의 90% 이상으로 고전소설은 다 순행적 구성이야.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맞는 얘기 아니야. 이거 고전소설일 때에는 어지간할 때는 이거 무조건 틀린 얘기예요.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되는 것도 고전소설의 특징이 아니에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해서 주제를 암시 드러낸다. 그러려면 공간적 배경이 어디라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딱히 나와 있진 않죠? 기껏 해봐야 아버지가 부른다니까 뭐 광일연이 이 생각이지. 인물과 인물의 첨예한 갈등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딱히 싸우는 사람들 없는데 5번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여 바로 이게 뭐예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거는 어지간하면 다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이면 상관없어. 장담컨대 웬만하면 고전소설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 말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은 좀 외워둬도 나쁘지 않지. 다음 39번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양유는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사람의 말을 듣고 소문 듣고 매화의 정체를 의심해서 한번 물어봤죠? 매화는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청혼을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지.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괜찮은데 상객은 우와 보통 사람이 아닌 아저씨 양유와 매화가 혼인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 뭐 16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 병사는 매화의 용모와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바탕으로 둘의 혼인에 대해 최 씨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매화 예뻐. 괜찮아. 양유. 아들이 아버지 저 진짜 결혼하고 싶거든요.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 틀린 얘기. 5번 최 씨. 두 번째 부인은 매화의 근본, 유리걸식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결혼시킬 수 있습니까?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40번 문제 보러 갈게요. 1. A 뭐예요? A는 누가 쓴 거야? 양유가 쓴 거죠. B는 매화가 쓴 거고 A에는 양유가 썼으니까 양유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겠지. 양유가 쓴 글을 보고 매화가 답을 했다? 시를 통해서 의사소통한다. 낭만적이야. 좋아. B. 나비는 양유를, 꽃은 매화를 비유한 겁니다. 그렇죠. 너는 몰라. 나는 왜 혼자지? 오케이. B를 본 후 양유가 매화에게 청혼을 했다. 사건을 전개합니다. 괜찮죠? 답은 5번이겠네?
둘 다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거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됐을까요?